네, 김성수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오늘 김성수 평론가께서 이 주제 다루실 줄 알았습니다. 예. 예. 자, 이 숨을 쉴 수가 없다. I can't breathe. 또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이런 구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경찰에게 그 죽어가던 흑인 남성이 하는 말, 난 숨을 쉴 수가 없다, 이 말인데, 이 말이 지금 미국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 25일, 현지 시간으로 25일인가 우리는 26일경인데요. 예. 데릭 쇼번이라고 하는 경찰이 위조 수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한 흑인 지금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들었는데요. 근데 이 흑인 남성이 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내가 왜 통제돼야 되느냐라고 항의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항의를 하자마자 바로 제압을 하고 팔을 뒤로 묶은 다음에 그리고도 계속 항의를 하니까 바닥에 엎드려 놓고 예. 목을 무릎으로 목 뒤쪽에서 누르는 그런 방식의 진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진압이 이제 굉장히 과격한 진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팔이 완전히 뒤로 묶여 있으니까 제압이 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 상태에서 엎드려 놓은 것도 사실은 나중에 그것 가지고도 인권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 뒷목을 무릎으로 눌렀어요. 그러니까요. 그 데릭 쇼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략 90kg 정도 되는 그런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 뒷목을 계속 사정없이 누르면서 제압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계속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호소를 했고 주변에서 보고 있던 시민들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 지금 저 사람은 비무장 상태다. 그리고 지금 팔이 묶여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목을 뒤에서 누르고 있느냐. 예. 저러다 사람 죽는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분 동안이나 제압을 풀지 않았고요. 예. 그 상황이 고스란히 CCTV에 다 담겼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카메라에도 동영상으로 담기고. 다 퍼졌고요. 예. 그 장면은 백인이 한마디로 눈앞에서 흑인을 살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눈앞에서 그 아이들을 태운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비슷한 어떤 충격을 미국 시민들이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상태에다가 데릭 쇼번이 이제 체포가 됐는데요. 혐의가 3급 살인이에요. 3급 살인이라면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과실치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어떻게 이게 과실치사라고 볼 수 있느냐. 지금 거기에 경찰들이 다 같이 출동을 해서 데릭 쇼번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도 오히려 사주 경계를 하면서 그 행위를 보호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경찰들은 공범이고 그리고 데릭 쇼번은 의도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시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찰관 데릭 쇼번이 이제 처음에는 3급 살인으로 됐다가 이제 최고 25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3급 살인이 됐다가 이제 좀 격상이 됐죠. 2급 살인으로 그래서 4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형을 지금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정말 말씀 듣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진압 과정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9분가 8분 몇십 초라 그래. 8분 30초, 40초. 왜 그렇게 강하게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나. 근데 이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들의 어떤 교본인가 봐요. 항상 이렇게 제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총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마약 등등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의 행동에 어떤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현장에서 여겨졌을 때 그러면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릭 쇼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추정입니다만
흑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놓고 특히나 총기라든가 혹은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 전혀 배제하지 않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동일하게 자신의 인권들을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강력 범죄자라고. 예.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 9.11이 없습니다. 출동하기 전에는 예. 주변의 시민들이 그렇게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예. 시민들의 어떤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예. 이거는 구조적인 폭력이다. 이거는 데릭 쇼번이라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특히나 역사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인종차별적 사고방식에 더해서 이민자들에게 하는 공격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트럼프 체제가 만들어낸 예. 그런 구조적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참 이 트럼프의 그 대응하는 그 발언도 참 큰 문제 같아요. 뭐 아무리 뭐 대선이 코앞이고 지금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는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래도 지금 대응하는 거 보면 국민들을 이렇게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워딩을 보면 예. 지금 약탈에는 그 총격이 가해질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예. 왜 연방군의 출동을 청하지 않느냐. 실제로 지금 미니애폴리스 바로 옆에 세인트폴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 미니애폴리스도 그렇고 세인트폴도 그렇고 지금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여기에 팀 월즈 주지사가 연방군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연방군을 도입을 했었을 때 예. 생길 수 있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소요의 확산을 그럼요. 막기 위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주방위군하고 연방군이 좀 다르거든요. 예. 주방위군이라고 하면 사실은 예비군의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이 월즈 주지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교사 출신인데 주방위군에 소속돼서 복무한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민들 중에 한 분인 주방위군이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는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약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위대가 아니라는 주장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시위대들은 밤이 되기 전에 자신들의 그 시위를 풀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평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둠이 이제 접어들기만 하면 어디선가 차가 와서 전문적으로 약탈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 약탈자들의 정체가 뭔가 혹시라도 이 약탈자들의 정체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라면 지금 이 폭력 소요는 우익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또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지금 평화 시위대와 또 폭동 세력과는 구분해서 봐야 되고 지금 그 폭동 세력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부추기는 방관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닐까? 이렇게도 느껴지는 거고요. 자, 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요. 지금 흑인들이 느끼는 그 차별 문제 있잖아요.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이 문제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 1월에 이제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트럼프 집권 뒤에 백인과 비백인의 행복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백인은 90%가 현재 행복도에 만족을 표시했는데 백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치가 77%로 줄어드는데 오바마 집권 때보다 무려 11%가 떨어진 겁니다. 또 백인들의 75%는 자기 자녀가 미국 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기회를 가질 거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흑인들 중에서 같은 응답을 한 사람은 무려 16%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크네요, 이것도 격차가. 오바마 집권 때보다 엄청나게 줄어든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비슷한 시기에 입소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서 흑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흑인으로 살아가기에 나쁜 시기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흑인 중에서 65%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구조적인 그런 인종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트럼프 집권 시기에는 전혀 없다. 이렇게 흑인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공화당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는 수준조차도 굉장히 저열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으로 차별이라든가 혐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그런 법을 만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오히려 이주자 또 유색인, 그러니까 비백인들에 대한 어떤 규제와 또 퇴출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런 움직임을 갖다 보여왔다는 것이죠. 예. 그걸 통해서 자신의 지지세들을 갖다가 이제 결집시켜 왔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물러나기 전까지는 예.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알겠습니다. 옳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내 인종 문제, 양극화, 또 불평등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